종류가 뭐가 있는지 가르쳐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한의학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고대 의학은 중국, 일본 등 후자 문화권 지역의 의학과 교류되면서 영국에 전승되어 의학입니다. 고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음양, 오행설이랑 사상입니다. 본초학 이 세 개가 한의학을 이루는 그런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산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 김강산입니다. 먼저 음양 오행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주 만물의 현상을 말 그대로 음양과 오행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서로 어울려지면서 그런 거란 말하고, 오행이라는 것은 목, 화, 소, 금, 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사상이야기라는 것은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말하는 학자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 한의학의 기초 위에 중국 의학의 이론을 흡수해서 창안한 체질의학인데요. 체질의학답게 사람은 타고난 천품에 따라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을 네 가지 체질로 나누고 그 체질에 맞게 양생을 비롯해 인격 수양, 시기를 다르게 하고 똑같은 병이라도 치료를 다르게 하는 맞춤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초학은 간단하게 말해서 질병 치료에 쓰이는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에서 얻은 물질인 본초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약재나 약학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은 목련과인데 106년의 꽃봉오리를 건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치통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민간요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사람들 속에서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져 오면서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쓰이고 있는 손쉬운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김건희 학생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민간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특히 10가지 감나무, 겨자, 나팔꽃, 마늘, 메밀, 목련, 미나리, 사과나무, 산수유나무 생강으로 할 수 있는 그 민간요법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감나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감나무는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린 감꼭지 5g에 정향 1.5g, 생각이 아니라 생강을 넣어 다양합니다. 생강이 아니라 생강을 넣어 그리고 치질에는 간, 즉 한 잔에 벽발 3g을 넣어서 환부에 바른다고 하는데요. 환부라는 거는 아시죠? 아픈 부위. 치질이라면 어디가 있어요? 알아서 상상하세요. 겨자입니다. 겨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통, 류마티즘 등의 계좌 가루를 미지근한 물로 해서 염증이나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에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떼어내셔야 하지, 뭐 계속 붙이고 있으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겨자는 여기 보시면 씨 보이시죠? 씨를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이나 소화 촉진 등의 머리 싹을 데쳐서 해서 무침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나팔꽃도 이제 변비 같은데 이상하게 깨서 이 알을 드시면 좋은데 함부로 먹었다면 큰일 나니까 전문의의 소통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에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늘, 냄새 쩌는 마늘. 뿐만 아니라 목의 부종이나 통증에 생마늘을 갈아서 진물잔을 해서 환부에 발라준다고 하는데 생마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멋진 무종, 원형 탈모증에 발라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냄새가 굉장히 짠데, 그리고 습관성 변비, 불면증, 냉증 등의 이거를 이렇게 술로 만들어서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메밀, 깨서서 나오는데 메밀은 주로 다친데 타박상, 염자가 뭔지 아시죠? 자, 그리고 조금 베인 상처에는 메밀을 썰고 나온 줄기를 말려서 태운 후 젤을 물에 섞어서 환부에 바른다고 합니다. 목련인데요. 아까 그 신이 설명을 들으셨죠? 백목련을 말려서 만든 게 신이라고 하는데
충농증, 비염, 꽃가루 알레르기 등의 신의를 다해서 드시고 감기로 인한 두통에도 목련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아이누족은 감기를 쫓고 두통을 치료하거나 뼈가 아플 때 나무 껍질을 발려 먹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미나리는 생립줄기를 이렇게 해서 하면 식욕이 증진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9월에 입줄기를 채집하여 그늘에서 말린 것을 헝겊주머니에 하며 목욕제로 사용을 하면 이제 스파 효과와 함께 촉촉한 피부를 나타나고요. 그다음 사과나무 워낙에 모닝 사과에서 건강에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을 텐데 젖먹이에 설사인 사과즙을 약 한 작은 술 먹인데 작은 술이에요. 아시죠? 작은 스푼, not 알코올, 술 아니에요. 소화불량, 위산, 과다, 위, 무력증, 아무튼 주로 이 위와 관련된 것에 사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아침마다 식사 전에 갈아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산수유, 참 좋은 산수유. 누구한테 좋은지 알아요.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논문을 찾아본 결과 야뇨증 이런 거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만 주로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남성들의 어떤 정력 회복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약재로 쓰이고 있고요. 피로 회복, 기운이 잦은 소변, 노인 이런 걸로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약재입니다. 생강. 이것도 역시 감기에 굉장히 좋고요. 열날 때 먹으면 좋고 편도선이나 기관지염, 온스포라는 거는 따뜻하게 해서 어떻게 뭐라고 하죠? 스팀? 그런 걸로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고 또 입줄기는 굵게 썰어서 당근에 말려 저장해 뒀다가 이건 역시도 목욕제로 사용을 하면 촉촉한 피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민간요법의 과학적 원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매력이에요. 민간요법은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원래 한의라는 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고요. 이거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게 믿음에서 비롯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라시보는 쉽게 여러분들 아시죠? 밀가루를 이렇게 주면서 이게 약이야 그랬더니 그거 먹고 이게 약인가 봐. 모든 병은 다 마음먹기에 걸려요. 그래서 민간요법의 과학적 원리는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결과는 있어요. 나아요. 이게 취하는 거고 이거는 플라시보예요. 이게 과학적